수 만들기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아셔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셀 수 있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써인 카드가 있다. 자,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죠. 사실은 이 그림을 봐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읽어볼게요. 사건입니다. 자, 사실은 여기까지 시행이야. 두 장을 동시에 딱 뽑을 거야. 그럼 뭔가 생기겠죠? 그거 가지고 자, 사건입니다. 뭐를 만들어 봐라?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 2를 뽑으면 12가 되겠죠. 예를 들어 4, 6을 뽑으면 뭐 46. 혹은 뭐 6, 4를 뽑으면 6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냐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희의 전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자? 똑같습니다. 두 자릿수니까 두 칸 만드세요.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 몇 가지가 여러분들? 첫 번째는 몇 가지일까요?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 맨 첫 번째는 6개 중에 하나겠죠.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몇 개게 여러분들? 자, 이번 문제 두 번째 자리는 자, 몇 개일까요? 자, 5개라는 거 다 동의하세요? 자, 왜 5개냐면 결론적으로 동시에 뽑아서 그래요.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두 개를 동시에 뽑아. 즉 그 말은 뭐야?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여러분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뽑는다는 상황 때문에 얘는 뭐다? 6개, 5개가 맞고 제 역시나 이번 문제는 곱하는 게 맞겠지. 결국 두 개를 딱 가지고 두 자릿수를 만들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몇 가지다? 뭐 30가지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한번 풀어볼 건데 자, 4번 문제는 이제 어떤 키워드 하나가 나오거든. 한번 도전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3번, 4번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풀어볼 시간 한 1분 30초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 해보면 알겠지만 풀이가 오래 안 걸리고 짧아. 즉 그 말은 솔직히 알면 풀고 모르면 틀리는 파트예요. 그냥 셀 줄 알면 맞추는 건데 못 세면 못 풀어요. 보통. 그래서 여기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대비할 때는 사실 이거 말고 유형이 더 많아요. 원래 실제로 앞장에 일렬로 문제도 원래 유형들이 좀 있어요. 유명한 것들이.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시험 대비할 때는 이런 상황별로 유형별로 전략들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략을 세울 줄 아냐 모르냐 싸움이에요. 알겠죠? 자, 제가 2번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얘는 자연수 만들기 문제라 부르겠습니다. 자연수 만들기. 한 3년째 수업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마다 이름을 줘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우고 나서 고1 때 한 번 더 볼 겁니다. 고1 때. 자,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럼 두 칸 만든 다음에 몇 개인지를 또 세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자 물어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도훈아. 자, 혹시 정답 뭐 나왔어요? 저 120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맞습니다. 정답은 120가지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번에는 6개 중에 3개를 뽑겠대요. 그리고 세 자릿수를 만들겠대요. 그럼 뭐 하죠? 3칸 만들면 돼요. 이게 지금 세 자릿수라는 걸 제가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세 자릿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면 됩니다. 자, 맨 첫 번째 이렇게 100의 자리는 처음이니까 6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6개 하나 들어가겠죠. 뭐 뭔지 몰라도.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5개로 바뀐다는 점. 왜냐면 3개를 동시에 뽑았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어요. 66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5개가 되고요. 하나가 더 줍니다. 4개. 그리고 마지막에 더할까 곱할까. 곱하는 게 맞다는 거야. 결국 3개가 만나서 세 자리란 걸 만드는 거거든요. 즉 하나가 바뀌면 당연히 다른 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0까지 나오는 문제고요.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 자, 혹시 이거
푼치고 있어요? 혹시 3번 문제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살리면 되긴 해. 솔직히 말하면. 혹시 푼치고 몇 가지게요? 20까지? 20, 10까지. 10가지. 10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 3번 문제랑 4번 문제 그래요. 별표 하나 칠까요? 이제 여러분들 요게 나름의 약간 이제 여기 자연수 만들기에서 나름의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특정 키워드가 나와요. 50 이상, 뭐 짝수 이런 키워드가 첨가가 돼. 그러니까 단순히 두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는 두 자리인데 뭐인 두 자리. 이런 키워드마다 또 전략이 있거든요. 그 전략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듣고 이제 시험 때는 다 기억을 할 거야. 유형마다 키워드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50 이상인데 근데 여러분 얘는요. 지금 맞춘 친구가 있는데 왜 있냐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 이 전략은. 자, 두 자릿수니까 일단 몇 칸 만들자? 두 칸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 이번에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이게 50 이상이 돼야 된대요. 맞아? 자,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자, 50 이상이 되려면 여기 제일 첫 번째로 이 자리는요. 몇 개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저 자리는 무조건 누구누구밖에 안 돼. 누구누구. 5랑 6밖에 안 되거든. 몇 가지야? 두 개입니다. 즉 이 키워드 때문에 6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50 이상이 되려면 저기는 5 또는 6밖에 안 돼.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실 앞에가 이미 커버리면 뒤에는 이제 큰 영향을 안 주지. 그래서 뭐다? 뒤에는 여러분들 나머지 5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보시면 몇 가지 나온다? 10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다가 이렇게 50 이상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자릿수 중에서 저 50 이상이 되려면 중요한 자리가 있지. 걔를 먼저 고정하는 거예요. 거길 먼저 세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영향을 안 준다면 나머지 것들은 딱딱딱 원래 하던 대로 세시면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4번 문제도 아주 유명한 키워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뭐야? 자, 저는 밑에 빈칸 도움 안 받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뭐다? 역시나 몇 자릿수. 이번에도 두 자릿수를 만들 건데 그냥 단순히 두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대? 짝수가 되게끔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려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의 차이점을 아셔야겠지. 자, 여러분들 혹시 모든 짝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모든 짝수의 공통점이 뭐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오른쪽에다가 짝수 몇 개를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들 모든 짝수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뭐를 보고 짝수라 판단해요? 1의 자리가 2의 배수. 그치.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수를 보고 짝수예요 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다시 위에 있는 50 이상도 마찬가지야. 저희가 어떤 수를 보고 50 이상이요 라고 말할 때 이유가 있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그 이유가 되는 걸 먼저 정해줘야 한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보통 짝수라는 거는 이번엔 어디가? 이 자리가 짝수일 때가 짝수라고 저희는 알고 있지.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이 자리를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자, 위에 보시면 1부터 6까지거든. 짝수가 몇 개 들어있어요? 몇 개? 짝수가 2, 4, 6 3개 들어있잖아. 즉 이 자리를 먼저 정해주는 거예요. 2, 4, 6 중에 한 개 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해돼?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여기는 상관이 없거든. 나머지 5개 중에 아무거나 넣어주면 이게 뭐다? 짝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곱해보시면 자, 얼마 나온다? 15가지. 15가지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에 있는 이 두 가지 키워드 말고도 원래 더 많아. 실제로 시험 대비할 때 다른 책은요, 좀 키워드가 많아. 그것들마다 전략들을 다 세울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 자, 95쪽 위에 있는 자, 조금 더 있잖아. 자, 거기다가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일렬로 세우기랑 다르게
얘는 한 페이지가 더 있지. 그 말은 이제 여기서 아주 핫한 여러분들이 실수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인지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4번에 1번. 언뜻 보기에는 앞장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또 역시나 6장의 카드를 가지고 몇 자릿수를 2자릿수를 만들 거예요. 몇 가지일까요? 자, 고민할 시간 30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장이랑 사실은 비슷해 보이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수 만들기 문제는 제일 먼저 이거를 체크해야 돼. 그래서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이게 있으면 난이도가 업 됩니다. 갑자기. 뭘까요? 근데 막상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있는 걸 판단되면 잘 피해가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대충 하다가 틀리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중에 2번 문제 왼쪽 페이지에 2번이랑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시행에서? 여러분 뭐가 다르게요? 0이 있고 없다. 그치.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한 번 더 이 0에다가 별표 하나 칠게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세요. 자, 이 문제에 혹시 여러분들 정답은 뭐 나오셨어요? 30가지일까요? 6 곱하기 5? 몇 가지 이게? 혹시 풀어본 친구 있어? 25가지. 맞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뭐를 주의하냐면요. 자, 2자릿수제. 아까 저한테 설명을 잘 들어서 이렇게 2칸을 만듭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디서 실수하냐면 오케이 6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쌤이 시키는 대로 맨 앞자리는 6개, 그 다음 자리는 한 개 준 5개 곱해서 30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아니게? 어디를 틀렸게 여러분들? 앞에 0이 들어가면 한 그- 자리거든. 그치 여러분들. 자, 0이 있고 없고가 왜 여기서는 핫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맞잖아요. 지금 여기 30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2자릿수인가요? 여러분 0이 맨 앞에 들어가면 이건 한 자릿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야? 여러분들이 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뭐 어떻게 세면 돼? 맨 앞자리에 0을 빼고 세야 돼요. 5개. 그리고 질문. 그럼 그 다음 자리는 몇 개게 여러분들? 4개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 자리는 4개일까? 5개일까? 5개요. 왜요? 원래 있던 거 빠지고 0이 있어도 2자리 쓰면 되니까. 그치. 0이 다시 들어와야 돼. 그래서 4개가 아니라 5개가 되는 요 흐름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3번 또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2번, 3번 한 번 더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아까 배웠던 비슷한 키워드 짝수가 나온다면 홀수도 나올 수 있겠죠. 역시나 저런 키워드가 나오면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마다 전략을 만들 겁니다. 뭐 짝수랑 키워드 어떤 전략 그런 식으로. 자, 2번, 3번 한번 풀어볼 시간 1분 드릴게요. 다들 지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려운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전략은 지난 시간에 일렬로랑 비슷해요. 칸만 잘 만들고 잘 세면 되는데 키워드마다 특히 0이 있을 때는 주의를 하세요. 차츰 틀려버려. 여기가 그런 파트예요. 날씨가 좋네요. 여러분 이제 거의 가을이다. 가을. 시원하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2번 문제 선우야. 혹시 2번 정답 뭐 나왔어? 100개요. 자, 여러분 다 100개 나오셨나요? 자, 한 번 더 해볼까? 자, 0이 있기 때문에 맨 앞에는 6개가 아닙니다.
0이 있을 때는 여기를 주의해야 돼. 여기를 주의하라는 거야. 여기를. 첫 스타트가 6이 아니에요. 5로 시작해야 돼. 0이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건 그 다음 자리야. 여기는 4개가 아니라 다시 5개야. 왜냐면 0이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 5개, 그 다음에 1개쯤 4개. 이렇게 해서 곱하시면 되겠죠. 자, 혹시 3번 문제 풀어본 친구 있어요? 홀수 몇 개기 그러면? 자, 준혁이 몇 개? 15개요. 자, 여러분들 15개? 혹시 다른 의견 있을까요? 12개요. 12개, 혹시 12개 나온 친구 있을까? 자, 한 번 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그래서 3번 같은 게 어쩌면 약간 시험 문제에 가까워. 왜냐면 함정들이 곳곳에 있어요. 0도 함정이고 홀수도 아는지 전략 세울 줄 아는지 그것들을 다 피해가서 가야 돼. 알겠지? 자, 지금부터 한번 전략을 세워볼 건데, 자, 이번 문제는 뭐야? 두 자리구나. 두 자리인데, 자, 조건이 있지. 뭐, 홀수가 돼야 돼. 여러분, 위에 있는 6개의 수를 보시면요. 홀수가 뭐뭐뭐 있어. 자, 1, 3, 5, 3개로 가지고 홀수를 만들거든. 자, 그리고 저희 전략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제 홀수가 있으면요. 자, 여기를 먼저 채웁니다. 홀수.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선생님 앞에를 먼저 하는 뒤에를 먼저 뭘 알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좀 중요도가 먼저 있어. 만약에 저희가 0 때문에 앞에를 먼저 채우면요. 이게 사실은 뒤에 홀수를 좀 하기가 애매해져 버려. 그래서 이럴 때는 홀수를 과감히 먼저 딱 채우고 시작을 합니다. 3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홀수를 한 개 채웠잖아. 그럼 남는 게 5개인데 여기 5개라 써야 돼? 준혁아 4개라 써야 돼? 아마 준혁이 여기를 5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5라고 하면 안 되게? 뭐가 빠져야 돼? 0도 안 되고 홀수 하나 빠졌어. 그치. 그래서 4개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좋은 문제야. 이게 더 심해지면 정말 시험 문제예요.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계속 잘 읽으라는 거야. 어떤 시행과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안 틀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2개가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네. 네, 우진이 질문 있어요? 방금 저한테 한 말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 자, 밑에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경우의 수 관련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경우의 수 관련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위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유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 한번 또 역시나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요, 제가 이번에 조금 크게 써볼게요. 자, 대표 유형, 색깔 왜 이래? 대표 유형 세 번째죠. 자, 대표 뽑기 문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 3번입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 여러분 학교에서 가끔 1년에 한 번씩 반장 선거하잖아.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와요. 5명 중에서 뭐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을게. 뭐 그런 문제가 나와. 자, 대표 뽑기 문제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사실 중3 때는 이 내용을 설명하면 제가 어떤 단어를 쓰고 싶은데 못 써요. 그 단어를. 그래서 어쨌든 근데 밑에 좀 주의할 게 2가지 상황이 있거든.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실래요? 이게 대표 뽑기 문제가 크게 또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써볼까? 약간 이게 좀 수학적인 말은 아닌데, 딱 정해진 경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제가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대표를 뽑는데, 한 명은 반장, 한 명은 부반장. 여러분, 오른쪽에다가 한번 예시까지 써봐. 딱 정해진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반장 1명, 부반장 1명. 뭐야. 어디가 가는 거야?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요런 느낌이야. 딱 정해지던 게 뭐냐면 저렇게 대표는 대표인데 반장 1명, 부반장 1명 정확하게 딱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간혹 어떨 때가 있다. 약간 이런 말 써볼까? 이게 사실 좀 어떻게, 그러니까 좀 두루뭉술한 경우. 여러분 두루뭉술이 뭔 줄 알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밑에 있는 문제인데 그냥 대표 2명. 자, 우리 반 대표 2명을 뽑을 거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차이점 아시겠어요? 딱 정해진 경우는 두 명은 두 명인데 한 명은 반장, 한 명은 부반장,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문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표 두 명 뽑을게.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각각의 문제도 이제 경우에서 셀 거거든. 한번 전략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있잖아. 자, 한번 위에 써볼까요? 자, 필기를 이어서 하자면, 자, 결론적으로 자, 딱 정해진 경우는 놀랍게도 지금 세 번째네요. 그냥 또 칸을 만들면 돼.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이며, 어쨌든 반장을 한 명 뽑을 거고 부반장 한 명 뽑을 거 아니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일렬로 문제 앞장에 자연수처럼 그냥 칸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이 문제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두 명은 두 명인데 그냥 두 명이래. 그게 반장 반장이 아니라 두 명 뽑겠대. 이럴 땐 여러분들이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위에처럼 할 거야. 위에처럼 이렇게 칸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뭐가 필요하다? 소위 보정을 해야 돼. 여러분들 가끔 그 셀카 지금 보정하잖아요. 이 대표 두 명 문제는요, 좀 주의를 해야 돼. 단순히 위에처럼 풀면 정답이 틀립니다. 이게 이제 필기를 간단히 해보시고 이제 실제 문제를 보시면 뭐 그런 말이구나 싶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마지막 유형은 대표 뽑기야.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돼요. 이거 두 개가 이제 사실은 이름도 있어. 위에 같은 경우, 밑에 같은 경우. 자, 한번 관련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말은 어려웠는데 막상 문제 보시면 그냥 그게 그거예요. 자, 이 두 문제, 자, 여러분 제가 왼쪽에 있는 두 문제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우리 반에 지금 반장 선거를 하나 봐. 자, 이렇게 4명의 후보가 나왔어. 자, 4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다음과 같이 뽑겠다라는 거야.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2명을 뽑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자, 위에 제가 필기한 게 의하면 이게 뭐야? 딱 정해진 경우예요. 한 명은 뭐? 한 명은 회장 한 명. 한 명은 부회장. 이 돼야 된대. 여러분 세볼까요? 자, 지금 4명의 후보가 있잖아. 어쨌든 4명 중에 한 명이 뭐가 될 거야? 회장 되겠죠 뭐. 그럼 이 자리는 4명이겠네요. 4명 중에 한 명 넣는 거야. 너 회장해. 자, 회장했습니다. 뽑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부회장은 몇 명일까요? 이어서 부회장은 몇 명일까요? 여러분 4명일까요? 3명일까요? 여러분 3명이겠죠 당연히. 왜? 여러분 반장도 하면서 부반장 할 수 없잖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게 기본적 규칙이니까 3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역시나 곱하는 게 맞아요. 왜? 결국에 이제 딱 까보시면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이 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둘 중에 네, 혹시 뭐 문제 뭐 이상하세요? 저 배터리가 없어서 네, 이제 충전할 수가 없는 거니? 혹은 뭐 가져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배터리 충전기를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 당연히 가져와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를 곱하시면 총 몇 가지가 있다? 12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돼? 그런데 자, 밑에 있는 대표 2명을 한번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이해해봐. 여러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미 이해한 친구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대표 2명을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풀잖아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면 이 두 말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봐봐. 제가 자, 우리 지금 10명 있잖아. 이 10명 중에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자, 대표란 말은 예를 들어 자, 혜린이랑
누구죠? 혜린이랑 지원이를 대표로 할게. 이 말과 지원이랑 혜린이를 대표로 할게. 이 말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여러분들 네. 같은 말이 돼요. 이해돼? 봐봐 다시 위에 여러분들 회장 부회장은요. 자 방금 제가 예로 든 회장 부회장은 혜린이가 회장, 지원이가 부회장 이 말과 지원이가 회장, 혜린이가 이 부회장은 다른 말이야. 즉 따로따로 세는 게 맞다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밑에 있는 대표 두 명은 뭐야? 혜린이 지원이 대표, 지원이 혜린이 대표는 같은 말이라는 거야. 이유는 저 말이 사실은 좀 뭐랄까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제가 필기한 대로 약간 두루뭉술한 말이야. 이럴 때는 단순히 4 곱하기 3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알아? 지금 여기 4 곱하기 3에는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대표란 말은 이렇게 세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세버리면 똑같은 걸 2번 센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대표는요, 이렇게 세면 똑같은 걸 2번 센 거예요.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방금 말했죠? 똑같은 걸 2번 세면 안 되니까 보정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나누기 2를 왜 하냐면 보정을 해야 돼. 얘는 지금 12명이 아니야. 2개를 하나로 봐야 돼. 자, 요 느낌. 자, 요 느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이게 아까 제가 필기한 일종의 보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12가지가 아니라 6가지가 맞다는 거예요. 자, 이 느낌 살려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3번 문제 풀어보실래요? 자, 사실 이번 책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어쨌든 여기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뜻부터 이해를 해야 돼. 위에처럼 회장, 부회장은 딱딱 정해진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저희가 앞서 배운 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요 근래 배웠던 일렬로 세우기, 자연수 만들기 이 딱 정해진 문제는 사실 말만 다르지 사실은 비슷한 느낌인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연수도 순서가 중요하잖아. 10이랑 21은 다른 거예요. 일렬로 세우기도 순서가 중요하잖아. 그리고 회장 한 명, 부회장 한 명도 순서가 중요하잖아. 그런데 대표 2명은요 순서가 안 중요해요. 되게 두루뭉술한 말이라 저걸 하나로 봐줘야 돼. 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어볼까요? 자, 3번에 1번 승우야 혹시 3번에 1번 정답 뭘까요? 남자 대표 1명, 여자 대표 1명. 그리고 얘는요 사실 얘는 그냥 별게 아닌 게 남자 1명이니까 4명 중에 1명 뽑으면 되겠지. 4가지. 여자 1명이니까 여자 3명 중에 1명 뽑으면 되겠죠. 3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대표란 말이 들어갔다고 아까처럼 보정하는 문제가 아니야. 대표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게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두루뭉술한지 딱딱 정해져 있는지. 이번 문제는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혜리나. 그럼 혹시 대표 2명은 몇 가지일까요? 21가지. 21가지. 그치. 자, 대표 2명은 뭐야? 자, 일단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7명, 6명. 이렇게 전체 통틀어서 7명, 6명인데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대표 2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다? 나누기 2 하셔가지고 21가지다. 자, 요런 느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 정리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진지하게 배울 겁니다. 이 두 차이점이. 왜 7 곱하기 6이에요? 왜냐면 이번에 대표 2명은 위에처럼 남자 여자가 아니라 통틀어 대표 2명이거든. 그럼 통틀면 총 몇 명이야? 좀 7명. 여러분 얘는 지금 오른쪽에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번 문제는 남자 여자가 통틀어야 7명, 7명하고 1명 뺐으니까 6명 보정 이렇게 예. 7명, 6명 보정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부터 몇 가지 대표형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따로 외워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통째로 암기해서 전략들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그 확률 기본적인 뜻이랑 성질까지는 해야 되거든. 그래서 한번 잘 듣고 확률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마지막 단원 제목은 어떤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는 뜻이 뭐라고요? 말 그대로 어떤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를 세는 거야. 그치?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자, 확률은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률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야? 비율을 말하고요. 필기해 볼까요? 이 율은 일종의 비율을 말하고요. 여러분들이 예로부터 비율이란 거는요, 뭘 의미한다? 어떤 분수 모양을 보통 의미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정답의 생긴 모양이 숫자가 아닙니다. 뭐분의 뭐분의 뭐 이렇게 분수 모양을 쓸 건데, 근데 아마 다들 이제 혹시 내가 물어볼게. 혹시 확률이란 거 배운 적 있나요? 이게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우나? 확률 어때요? 제가 초등학교를 잘 몰라요. 근데 아마 들어보시면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분수. 분수 맞아요, 분수인데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확률 구하는 방법을 그냥 공식이 있거든. 공식을 소개해드리면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밑에 문제 보시면 어쩌면 문제는 똑같아. 마지막에 묻는 게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 스타일과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자, 확률은 자 여기 써있는데 한번 필기해 볼까요? 자, 확률 구하는 공식은요, 자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시행을 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란 걸 알 수가 있거든. 보통 얘는 이제 시행을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몇 가지인데,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숙제에서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셌잖아. 이렇게 하면 확률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전체분의 사건이라고 식을 세우시면 그냥 확률이 나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확률도 까보시면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를 못하면 확률을 못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 확률의 공식을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은 제가 밑에 있는 1번 문제로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의 1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는 여기 있는 도움 안 받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러니까 막상 문제를 보시면 지난번 숙제 같아요. 사실 지난번 숙제는 이 자리가 경우의 수로 바뀌면 지난번 숙제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도 마지막에 묻는 게 확률로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구해올 건데요. 자,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행부터. 자, 시행이 뭐냐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1부터 15까지 15개가 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시행입니다. 여기서 몇 개를 꺼낼 때 한 개를 꺼낼 거예요. 자, 이 시행을 가지고 우리는 확률의 어디를? 분모를 채우겠습니다. 왜? 분모가 전체의 경우의 수거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15개 중에 한 개를 꺼내면 가능한 건 몇 개야, 여러분들? 총 몇 가지 가능해? 몇 가지? 15가지 가능하겠지. 그래서 보통 전체는 시행을 보고 셉니다. 사건 전에 몇 개인지. 그리고 자, 실제 이 문제는 사건이 뭐다? 그 중에서 6의 배수인 게 확률이 얼마다라는 거야. 자, 그럼 6의 배수가 몇 개예요? 자, 6, 12, 2개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이게 확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생긴 모양만 이제 분수꼴로 이렇게 확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2번, 3번 추가로 풀어보실래요? 마찬가지야. 짝수가 나올 확률이라고 부르면 확률로 쓰면 돼요. 경우의 수라고 부르면 숫자로 쓰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거에 따라 바뀌는 거라, 어쩌면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런 말을 해요. 경우의 수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를 열심히 하면 확률은 별거 아닌데 경우의 수를 못하면 확률도 못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2번 문제 물어볼게요. 자, 혹시 승우 혹시 2번의 정답 뭘까요?
짝수가 나올 확률. 15분의 7. 그쵸, 여러분들 15분의 7 맞나요? 자, 시행은 사실 안 바뀌거든. 문제가 똑같으니까. 15분의 자, 짝수니까 2, 4, 6, 8 세보시면 7개겠죠. 15분의 7이다. 자, 준혁아. 그럼 3번에 소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잠깐만, 쌤, 저 눈이 지금 너무 아파요. 눈이 아파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네. 다른 친구 물어볼게요. 자, 혹시 민주야. 소수가 나올 확률 얼마일까? 15분의 6. 자, 15분의 6 여러분 맞지만 중2잖아. 뭐까지 해야 될까? 당연히 약분까지 해서 최대한 간단히. 항상 수학 문제 풀 때 1순위는 간단이야. 간단히 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소수란 말 모르는 친구 없지? 여러분, 자, 이거 틀린 친구는 1은 소수야 아니야? 여러분들 1은 소수가 아니거든. 여러분들 중1 때 배웁니다. 1은 깍두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1은 빼시기 바라고요. 자, 2, 3, 5, 7, 11, 13 이렇게 6가지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당연히 또 대화가 안 돼요. 이제 중2라는 게 그런 의미야.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확률은 사실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분의 삭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볼까? 그럼 다음 장에 몇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가운데 있는 4번 문제, 자, 가위바위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시행은 잘 안 바뀌어요. 봤던 거 또 나와. 근데 마지막에 묻는 게 확률일 뿐이야. 자, 혹시 우진아 미안한데 화면에 앞에 그 가리는 것 좀 없애려도 될까? 이거 충전기입니다. 오케이, 좀 그거 혹시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현아랑 지호가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 시행 현아가 이길 확률, 비길 확률. 저희가 지난번 숙제에 수영도로 이제 요거 막 그림으로도 쭉 했지만 사실 뭐 굳이 그림까지 그릴 필요가 없겠죠. 어려운 상황 아니잖아. 뭐 상상을 해보든 뭐 간단히 그려보든 어쨌든 잘 세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4번 1번 문제. 자, 누구 해볼까? 도훈아. 혹시 현아가 이길 확률이 얼마게요? 3분의 1. 그치. 자, 여러분 일단은요. 자, 시행을 보시면 가위바위보를 한 번 한다고 했잖아. 그럼 전체 몇 가지일까? 어쨌든 각각이 세 가지인데 동시에 하니까 곱하는 게 맞겠지. 전체가 9가지인데 현아가 이기는 건 3가지밖에 없어요. 뭐 뭉했을 때 뭐 찐했을 때 빠냈을 때 묵 이렇게 3가지. 그래서 9분의 3, 약분해서 3분의 1이 될 것 같고요. 2번은 제가 할게요. 비기는 것도 3가지밖에 없잖아. 묵묵 찌찌 빠빠. 사실은 이기고 지고 비기고가 셋입니다. 그래서 얘도 3분의 1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있는 6번 가봐. 자, 또 해볼게요. 자, 6번 문제 풀어보실래요? 자, 마찬가지야. 그냥 잘 읽고 전체분의 뭐 사건, 항상 분모는 전체가 들어간다는 거를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또 느낌 오세요? 이거 약간 확률 생긴 모양이 여러분들이 그 퍼센트 구할 때랑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퍼센트도 이렇게 구하잖아. 전체분의 그거. 그래서 원래 그 퍼센트라는 것도 큰 의미에서 확률입니다. 몇 프로냐가 원래 그 확률 같은 거잖아. 내가 이길 확률이 20%다. 그래서 가끔 어떤 문제는 마지막에 퍼센트를 물어봐요. 그럼 확률에다가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자, 확률이라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도 많이 쓸 말이에요. 내일 비가 안 쓰나? 비가 올 확률이 얼마일까? 네, 안 쓰나요? 어쨌든. 자, 이번 문제는 뭐야? 자, 전체 300명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논술 동아리일 확률이잖아. 자, 혹시 이거 풀어본 친구 민서가 정답 뭘까요?
20분에 11이요. 그치. 전체가 300가지인데 논술 동아리니까 논술을 올리시면 되고 꼭 마지막에 약분까지 해서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문제들 다 마찬가지거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장까지 해서 기본적인 확률의 뜻, 구하는 법 설명드렸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의 수에는 없는 상황이 가끔 확률에서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성질이라 써있지만 그냥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저 혹시 여러분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재밌는 일이 발생하거든.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한번 1번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확률로 뭐분의 분수 모양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준혁아 많이 힘들어? 만약 한번 넣었는데 되게 아파요. 아파. 일단 한 5분 남았으니까 일단은 지금 또 이제 준혁이가 말판에 좀 듣고 있긴 해. 이게 지금 네. 좀 어려우면 영상을 제가 매번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인터넷에다가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자, 네. 1번 문제. 이게 이제 그 상자 문제도 원래 유명한 문제야. 맨날 주머니에서 뽑아요, 몇 개를. 그런 문제가 주머니 문제가 많은데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 당첨제비 그런 말을 쓰네요. 당첨제비가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문제.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이해했어? 어떤 상자가 있어요. 상자. 저는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 몇 개, 10개의 제비가 있어. 그리고 이제 각각의 문제마다 여기 안에 당첨제비가 1번 문제, 당첨제비가 이렇게 3개 있다는 거야. 지금 상황은 이해하셨나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거든. 자, 물어볼까요? 우진아. 그럼 혹시 1번의 정답 뭘 것 같아? 10분의 3. 그쵸? 요 사람들 한 개를 뽑을 거란 말이야. 자, 시행이 한 개를 뽑는 게 시행이거든. 즉 여러분들이 전체는 시행을 보고 말하시면 되고요. 분자가 사건이 올라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인데 3개 들어있다며. 그럼 3가지겠죠. 3개가 딱 나오면 당첨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인데 자, 이제 2번 문제는 2번, 3번이 이제 위에 있는 그 성질이라는 그 내용이에요. 자, 혹시 2번 문제 지원아. 자, 얘는 혹시 정답 뭘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기 안에 빵이요. 당첨제비가 하나도 없대요.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여러분들? 당첨제비가 없는데 무슨 이게 뭐예요? 즉 실제로 뭐야? 10개 중에 당첨제비가 하나도 없대. 그럼 빵이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확률은요 가장 작은 게 빵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거꾸로 만약에 얘들아 어떤 확률을 구했더니 빵이래.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자, 확률이 빵이란 말은 일어날 수 있게 없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게 위에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잖아. 예를 들어 확률이 빵이라는 얘기는요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분자가 0이거든. 사건이 0이잖아. 이해돼?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 자, 이번 문제는 자 누가 해볼까? 선우야 좀 도와줄래? 그럼 3번은 확률이 뭘까요? 저요? 1이요. 그쵸, 재밌죠? 이런 해자스러운 게 있나? 10개가 다 당첨제비를 여러분들. 즉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은요 가장 큰 게 1입니다. 그리고 다시 확률이 1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뭐다? 항상 일어나야 돼. 확률이 1이란 말은 항상 일어나야 돼. 항상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가지 내용이 소개된 게 이번 페이지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한번 필기되어 있는 걸 볼 건데 여러분 사실상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억하자. 자, 이거를 실제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정리하자면 확률은 아까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전체분의 사건이거든. 그런데 자, 가끔 어떨 때가 있다? 확률이 빵일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써있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불가능할 때.
확률로 치면 빵입니다. 빵. 경우의 수로 치면 0개인데 확률로 치면 빵인 거야. 그리고 반대로 자, 확률은 1일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다? 사건과 전체가 똑같을 때. 즉 항상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요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99쪽. 자, 이번 교재 99쪽까지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익힌부. 자, 오늘 배운 게 여러분들 43쪽까지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관련 몇 가지 유형 설명 다 드렸고요. 확률의 뜻, 그리고 뭐 성질, 이제 확률이 0일 때, 1일 때가 어떤 의미인지를 간단한 문제로 한번 소개해 드려 봤으니까 한번 내일까지 풀어오시면, 자, 내일 뒤에 안 한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아까 준혁이는 눈 좀 괜찮아지면 지난 시간 채점한 거랑 오답 쓴 거 있지?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너 온라인 숙제 다시 하세요. 너무 대충 했어. 알겠지? 네. 오늘대로 하시고 제가 저녁에 10시에 한번 연락할 겁니다.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